물을 채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도 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반면에 또 더러운 물도 있잖아요. 오염된 물. 근데 예, 1급수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정말 그 물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오염된 물은 나중에 아무리 많이 채워놔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독서도요. 좋은 책을 읽어야만이 이게 나중에 쓸모가 있지. 아무리 읽으면 백해무익인 책들이 있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만화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판타지라든지 이런 책들은요. 좀 좋아하는 거는 별로 안 무익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책들은 하나같이 다 중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혹시 중독성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보셨습니까? 하나는 정직한 거에 중독되었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부지런한 거에 중독되었어. 정말 좋은 이런 거에 거는 중독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 중 부모님들 중에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명심보감만 읽으려고 해요? 논어만 읽으려고 해요? 저는 이런 아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우리 아이가 만화책만 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판타지만 읽으려고 이런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걸로 보아서 중독성이 있는 책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책들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나중에 좋은 사고력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좀 좋은 책을 갖다가 특히 고전을 갖다가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왜 음식 같은 것도 패스트푸드 먹으면 자극적이니까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지만 몸에 좋은 무슨 나물 같은 거 먹으려면 쉽사리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SG가 듬뿍 들어간 그런 음식들은 이렇게 자주 땡기잖아요. 근데 땡긴다고 그걸 갖다가 땡길 때마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의 건강이 해쳐지고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좋아한다고 맨날 판타지나 이런 만화책만 계속 읽게 하면은 아이가 잘못된 독서 습관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라고 본다면 고전 읽기는 좀 다른. 고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면은 고전 읽기는 중추신경을 자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저질 독서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표피적인 감성만 터치한다고 하면은 고전 읽기는 굉장히 감동을 터치한다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봐요. 어떤 지식의 바다에서 만화책이나 이런 책들만 있는 것은 제트스키어처럼 겉만 이렇게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고전 읽기는 잠수부처럼 심층, 잠수부처럼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갖다가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왕 말초신경, 중추신경 말씀하셨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한번 좀 풀어볼까요? 고전은 중추신경을 자극한다면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는데요. 실제로 자극적인 내용이나 문체는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처음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려면 이 강도가 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의 소재가 점점 강해지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그 사람의 미각을 모두 다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이나 삶의 모습도 다 자극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고전 역시도 그 사람의 과거 살아온 이야기, 현재의 고민, 미래의 희망을 모두 다 자극시키거든요. 이땐 정말 뇌의 모든 부분이 다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전이 중추신경을 자극한다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던 친구들 중에서 인터넷 소설이나 팬픽에 빠져있던 친구가 딱 한 권의 고전의 재미를 딱 느끼고 나서는요. 스스로 인터넷 소설로부터 멀어진 친구를 제가 만나기도 했거든요. 고전의 힘이 그러면서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거다라는 건 동감을 해요. 한번 본인이 감동을 받으니까 알아서 그곳에 이제 빠질 수 있다는 정말 말씀인데. 딱 한 권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읽어야 되겠다는 욕심은 드는데요. 일단 고전.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면 고전, 그러면 나란말싸미, 둔기가 이런 거지. 일단 말 자체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글씨도 이렇게 왜 평형으로 안 써있고 이게 수직으로 써져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옛날 생각 많이 나시잖아요. 근데 정말 책을 읽을 때 있어서
우리가 이게 고전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고전의 문턱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고전 좀 편견이 있어요. 네. 고전은 이게 좀 따분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뭐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은 고전이면서 고전이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것은 오래된 책이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30년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 전 세대에서 읽었던 책이 계속적으로 출간되고 있고 역시 진한 감동을 주는 책이 바로 고전이다. 그다음에 수준이 있는 책이다. 네.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그다음 갈매기의 꿈이다. 이런 그렇죠. 책들은 아이들도 읽을 수 있지만 어른들도 충분히 읽고도 감동을 받는 책들이죠. 네. 이런 책들이 바로 고전인데 이런 책들 다 30년 이상 된 책인데 이런 책들은 시간의 추천 도서라는 거죠. 시간의 필터링을 견뎌낸 책. 예. 세대를 그렇죠. 그렇죠. 뭐 어디 뭐 출판사 추천 도서가 아니라 예, 어느 기관 추천 도서가 아니라 예, 시간의 추천 도서만큼 확실한 추천 도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책은 권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도 계속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좀 잘못된 그 독서 습관이 베스트셀러를 갖다 위주로 읽는데 베스트셀러를 갖다 읽기 전에 스테디셀러를 먼저 읽어야 먼저 된다. 읽고. 그래서 스테디셀러를 먼저 읽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베스트셀러를 읽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우리는 완전 정반대로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정반대로 말씀 듣고 하고 보니까 있죠. 제가 읽은 유일한 고전은 어린 왕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